자, 그러면은 곧바로 좀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최대한 또 빨리 하고. 그래도 뭐 금요일이 좋잖아요.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그래도 뭐 늦잠도 자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대표 6번까지 했어요. 페이지가 77페이지까지 했고, 맞죠? 네. 오늘부터는 이제 인수 정리. 그러니까 뭐 나머지 정리랑 뭐 인수 정리랑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나머지가 0이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부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나누어지는 다항식이랑 몫이랑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불렀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죠. 상등식에서. 대표 7번에 보면, 1번에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인데,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있죠. a, b. 근데 얘가 뭐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냐면 x 플러스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x 마이너스 2로도 나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 정리로 생각해보자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또 1을 대입하면 또 0이 된다는 얘기죠. 뭐 상등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0 되는 거예요. 나눠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더하기 12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고, 또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또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8 더하기 4a 빼기 8 더하기 b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연립방정식이에요. 뭐 아마 고등학교 수학에서 연립방정식은 뭐 거의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그죠? 그냥 계산할 때. 그래서 9a 더하기 b는 각각법 풀면 마이너스 15니까 넘어가면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4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0이네요. 빼면 5a는 15가 나오겠고,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알게 되고, a가 3이면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똑같은데 이렇게 나눠지는 게 1차식이면 뭐 무조건 쉽죠. 추출대입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를 못 풀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뭐. 네, 이제 1번은 이렇게 나눴는데 2번을 보세요. 이제 2번으로 가면 여러분들 분명히겠지만 나누어지는 수를 항상 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게 나누어지는 수, 넌 누구니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지금 누구로 나눈다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진다. 그럼 얘랑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가 되니까 이게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미지가 두 개잖아. 끝난 거죠. 2차식이었지만 쫄 필요가 없다. 왜 쫄 필요가 없냐? 왜냐?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쵸?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푸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거를 못 푸는 친구들은 뭐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어요. 뭐 어려워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어려우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계산만 하면 돼요. 2 대입해가지고 또 0 나온다. 근데 2 대입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빼기 6은 여기다. 다 영방이에요. 귀찮은 식이죠.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여기다. 또 영방을 하는 거죠. 영방을 하면 a는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똑같아요. 뭐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인수로 가진다, 뭐 또 근을 가진다. 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겁나 많아요.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78페이지 밑에 보면 뭐 바이블 세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인수 정리를 얘기하는 게 뭐 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 많이들이 있는데 다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이 참 많아요. 그죠? 표현을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공부할 때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워질 거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또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 어려워지는 건 미친듯이 어려워지지 않지만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2차식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옆에 있는 보면은 79페이지에 보면 뭐 다 풀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쫄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보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마지막 거 하나 풀었어요. 7-4번. 자,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풀어도 뭐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고,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다. 항등식을 쓰세요. 자, 여기도 문제가 왜 이게 C역 더하기냐? fx 대신에 fx 빼기 1이 뭐로 나눠 떨어진대? x제곱 플러스 2x-8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뭐로 되죠? x 플러스 4랑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집어넣으면은 이제 x-4 집어넣겠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가지고 f-4 빼기 1은 0. 그 다음에 그럼 f-4는 뭐가 나오냐? 1이 나오겠죠. 또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x에도 2 집어넣습니다. 딱 똑같아요. 맨날 넣는 게. f2 빼기 1은 0이니까 f2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짓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뭐 바뀌었다고 쪼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게 뭐 현혹하려고 넣는 건데, 그 다음에 보세요. f의 3x-4를 나눈대요. 뭐로 나누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눠요. 그럼 또 혹시 뭔가 있겠죠. 나누어지는 수가 프라임 x로 할게요. 근데 얘도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쫄 필요가 없냐?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2차씩 나눴으니까 여기 나머지 몇 차가 되는 거죠? 1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차니까 여기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습니다. 얘 구하는 이제 문제인데 어차피 늘 건 다 나왔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되냐 안 되냐? 되죠.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될 건데 늘 건 뻔해요. 0하고 2예요.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안 나오면은 저 위에 힌트를 줄 이유가 없겠죠. 여기를 먼저 현혹시켜 놔봤자 어차피 늘놈은 정해져 있어요. 늘놈은 누구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막 꼬셔도 여러분들이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x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0을 대입하면 좌변이 f-4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 사라져요. b만 남아요. 근데 f-4 뭔지 알잖아. 1이잖아. 여기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고 b만 남는데 b가 1이에요. 그냥 f-4 1이잖아. 위에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안 쓰기 문제 냈겠니? 그러면 못 풀죠. 나도 못 풀어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넣겠어요? 0 넣었으면 2 넣으면 돼요. 근데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넣으면 다 나오게 되죠. 2 집어넣으면 절묘하게 좌변이 f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라.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인데 b가 1이니까 이게 몇이다? 1이. 이게 1이죠. f2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인데 b가 1이잖아. 1이야. 그럼 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는 0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1이에요. 0x 더하기 1이니까 1이 돼버리니까 나머지가. 이게 끝이에요. 뭐 뻔해요. 뭐 여기다 인수분해 됐다. 넣으세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넣어가지고 넣을 때 좀 헷갈린다. 선생님 넣을 때 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항등식 써놓고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등식 써놓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넣는데 좀 헷갈린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딱 보자마자 f-3은 0이네? f2는 0이네? 금방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거는 딱 가까우면 헷갈릴 수 있잖아. 항등식 써놓고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넣을 거나 다 똑같아요. 여기 넣어요. 여기 넣어요. 뭐 거의 아닌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봤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를 말고 다른 거 넣은 게 있다. 알려주시면 돼요. 이제 거의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여기 넣는 거, 0 되는 거, 7의 법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쫄지 말아라. 이런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조립제법의 확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왜 나왔냐? 다시 한번 하자면 조립법 왜 나왔다? 1차식으로 다항식을 나눌 건데 직접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빠르게 나누는 방법을 배운 게 바로 그게 뭐다? 조립제법이다. 근데 조립제법에는 단점이 있었다. 어떤 단점이냐? 1차식 중에서 최고차항의 1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만 나누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식의 나눗셈이 1이 아니라 뭐 2, 3, 4가 되면 몫의 변화가 와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대표 8번은 이 조립제법의 확장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2가 있겠고요. 얘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2x-1인데 얘는 이제 조리제법을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냐?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2인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몫을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쓸게요. 일단은 3차항의 개수는 2가 되겠고 2차항의 개수는 -7, 1차항의 개수는 5, 상수항은 2가 되겠고 0이 되는 x값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조리제법 쓰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려오죠? 내려온 다음에 둘이 곱해요. 1이죠. 그다음에 더해요. -6이죠. 또 곱해요. -3이죠. 또 더하죠. 2죠. 곱해요. 1이죠. 더하면 3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뭐 구하라고 했는데, 다 구했죠, 선생님이?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고요. 얘가 C인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의 곱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몫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몫이 뭐였냐면 여기서 나온 몫은 2x 제곱 -6x 플러스 2랑 나머지가 3이었지만 이거는 이거에 대한 몫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거에 대한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몫은 x-2분의 1의 몫이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바뀌면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되죠? 몫을? 2로 나눠줘요. 실제 몫은 여기서의 실제 몫은 x제곱 -3x 플러스 1이에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조리제법은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앞으로는 1차식으로밖에 안 나눠요. 아닌 경우보다는 직접 나누는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내내 배우면 알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1차식으로만 나눕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직접 나눈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애들은 다 조리제법을 써요. 거의 원리도 모르고 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원리도 모르고 써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원리도 다 설명해 주긴 했지만 뭐 원리 모르고 써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원리까지 알고 있으면 얘가 2가 됐으면 조금 위에서 느낄 수 있겠죠. 원리를 안다는 거는 이게 왜 2가 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모르는 친구들은 뭐 다 외웠기 때문에 아몰랑 하면서 이제 가겠죠. 그래서 다 외웁니다. 모든 걸 외우겠지만 여러분들은 외우지 말아라. 선생님 영상을 보면은 다 지금 찍혀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원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영상 보면서 제가 직접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됐던 조리제법의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유제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조리제법 연습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리제법 연습을 열심히 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조리제법들을 한번 나중에 강의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다가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면 되겠는데 아마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질문을 받는 걸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 조리제법의 활용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또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암기하지 말고 내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암기로 가다 보면 이해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암기가 편하죠. 왜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눈에 있는 거를 방금 치워버릴 수가 있잖아. 빠르게 풀 수가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점점 어려운 걸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고 능력이 별로 안 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되게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 항상 이렇게 막 개념을 설명해줘도 다 외우고 넘어갑니다. 진짜요.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죠. 선생님 저는 머리가 바본가 봐요. 왜 이해가 안 될까? 맨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해요. 네가 그동안 열심히 고민하지 않고 증명도 하지 않고 머리 싸매고 왜 그런지는 고민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머리에 관계없이 사고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보면은 맨날 뭐 이렇게 증명해주고 이런 게 그냥 심심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면 증명해주니 안 해줘요, 선생님들이. 해주죠. 그 심심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수학의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나름대로 이 나라에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수학 교과서들은.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이나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거기에 모든 증명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고 넘어가라고 해서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똑같이 있어요. 뭐냐? 나중에 사회 나오니까 수학 안 쓰는데 왜 배우는 거지?
이게 단골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여러분들 뭐 공대를 안 가면 수학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많이 쓰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데들도 수학이 엮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슬프지만 하물며. 그래서 문과를 지향하는 친구들도 수학을 잘하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요즘 문과 쪽에 점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정말 슬프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를 잘 안 가고 다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죠? 이과로 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근데 저는 집이 강남에 있고 내 앞으로 빌딩이 5개 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취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차리든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대충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집안들이 망하냐?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맨 위에 앉아있는 애가 정말 멍청해. 그러면 밑에 똑똑한 애들이 속이기가 되게 쉬워요.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기꾼들이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1세기에도 올해였죠? 전통도 사건이 아마 올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으면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성현이 들어본 적 없어? 전통조 사건 들어본 적 없어? 전통조가 사기를 쳐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막 몇 억씩 가입취하고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되게 궁금만 했나봐요. 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 전통조라는 사람이 여자였는데 뭐 남자인 척 행세를 하고 되게 웃겨요. 하여튼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개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의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잘 속아요. 생각보다. 지금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속거든요. 속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논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눈앞을 가리는 거죠. 욕심이.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되게 멍청해서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진실을 믿기보다는 뭐를 믿는다고요,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믿고 싶은 거를 믿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실을 파악할 만한 사고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안 빠져요. 자,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대표 9번.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데 요거를 a의 x-1의 세제곱 b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x-1 플러스 t인데 이 a, b, c, d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립제법을 다 쓰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왜 조립제법을 3번을 때리면 이 a, b, c, d가 이쁘게 나올까요? 그걸 나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나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근데 내가 얘를 x-로 나눈다고 할게. 식을 변형할 겁니다. 얘를 내가 x-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럼 몫이 있겠죠. 몫이 있는데 몫은 어디가 들어가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해봤죠. 여기서 몫이 일단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여기서 a의 x-3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도 x- 나누면 나눠지는 게 몫이 뭘로 들어가냐면 b의 x- 들어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c가 들어가요. 하지만 얘는 들어갈 수가 없죠. 1차씩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00% x-로 얘를 한번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가 d가 맞아요. 당연하겠지만 이게 x-로 나누는 거고 이 식을 x-로 나누면 이게 몫인 거고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쓰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d인 거야. 그래서 내가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1,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삼 1이 있는데 내가 뭐로 조립제법 쓰냐면 1로 쓸 거예요. 최고차항도 1이잖아. 야,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내고 싶잖아? 그럼 여기를 1이 아니라 여기를 개수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2, 3. 그러면 조립제법 확장이랑 또 엮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애들을 건드려내는 방법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내면 돼요. 외웠던 친구들은 일단 머리가 정지합니다. 이거 내가 배웠던 외운 게 아니네. 어떻게 이거 문제가 변형됐네.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때 대부분 외웠던 애들 어떻게 되죠? 쥐지를 칩니다. 왜냐면 그 사고력이 없어요. 진짜예요? 당연히 외웠는데 무슨 사고력이 있겠냐.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아는 친구들만 이게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거든요. 자, 1로 나눠요. 그러면 2 내려오겠고,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더하면 3이 되고, 3은 0이죠? 0이니까 나머지가 1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D예요. 자,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문제 있나요? 빨리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D가 1인데, 뭐 계산 틀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자, D가 1인데, 여기서 봐봐. 그러면, 얘가 누구냐? 자, 얘가 뭐죠? 우리, 준영아? 얘가 뭐죠? 얘 뭐가 아니야? 그럼 얘가 얘인 거야. 자, 잘 보세요. 얘가 누구냐? 자, 얘가 얘예요. 자, 얘랑 같은 놈이에요. 여기다 1번 적어놓을까요? 이 1번이 얘 1번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그럼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몫을 또 x-로 나눌 거야. 이 몫을 또 뭐로 나눈다고요? 얘를 또 x-로 나눠요.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x-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만 나눌 거예요. 내가 얘를 x-로 나누면 또 몫에 누가 들어가냐? a에 x-를 들어갈 거고 여기도 묶여 들어가죠. b까지 들어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냐? c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 몫에 있는 부분을 x-로 나누잖아? 한 번 더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c인 거예요. 이 몫에 있는 부분은. 근데 이 몫이 누구냐? 얘가 얘예요. 몫이잖아. 여기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1번이 얘 1번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얘를 x-한 번 더 나누잖아? 그럼 c가 튀어나와요. 나머지로. 그러니까 내가 얘를 x-한 번 더 나눠. 1로 돌이켜고 또 씁니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또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1, 1은 2 더하면 5, 5, 1은 5 더하면 5니까 이 5가 이 나머지가 누가 된다? 이 나머지가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이 5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얘가 몫이거든요? 그럼 걔가 여기서 누구냐? 걔가 여기서 얘예요. 이게 또 몫이에요. 얘가 얘인 거예요. 남았으니까. 왜냐면 나머지가 C고, 얘가 몫이잖아. 얘가 얘예요. 그럼 얘를 또 X-에서 또 나눠요. 얘를 또 X-에서 나누면, 얘를 또 나눈 거예요. 얘를 X-에서 나누면, 당연히 몫이 뭐가 되는 거야? A예요. 자, 얘를 X-에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또 나눠요. 조리집법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2 내려오겠고 2는 2에서 7 하게 되면 이 몫이 이게 A입니다. 이게 A예요. 이게 몫이에요. A예요. 이게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 B가 얘예요. 7. 나머지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1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목. 이거 목이죠? 이거 나머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번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몫이다. 여기에 3번이 있겠죠. 이게 몫이. 그래서 이렇게 x-를 이렇게 거듭적으로 점점 나눠진 것들은 이 뒤에서부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조리제법을 연달아 몇 번 쓰면 된다? 3번 쓰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지금 내가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뭐 암기만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면서 왜 이게 몫과 나머지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거 계속해서 나눠준 거예요. 식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A, B, C,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A는 2, B는 7, C는 5, D는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직접 나누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되겠고, 또 뭐 푸는 방법은 다른 풀이도 밑에 있는데 x-1을 t로 치환해서 뭐 집어넣으면 나오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걸 배우십시오. 이걸 배우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뭐 t 플러스 1 집어넣어가지고 또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 전 t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게 더 계산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얘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이게 세 번 쓰는 게 더 간단할 것 같긴 한데 세제곱 시키면 또 귀찮잖아요. 정리하기. 그래도 혹시 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x 대신에 t 플러스 1 집어넣어가지고 양변에 t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계수비교법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다른 풀이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꿉니까?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왜 바꿔요? 귀찮게? 그럼 왜 바꾸냐?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9-4번 같은 문제가 나올 때 갑자기 F1.1을 구하고 싶은 거야. 누가 미쳤어요. F1.1을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 1.1 대입하면 가장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여기다 1.1 대입해봐. 1.1의 세제곱. 오 마이 갓. 근데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되게 깔끔해져요. 1.1이면 0.1이죠. 0.1에다 3을 곱하면 소수 세 번째 자리예요. 이게 소수 세 번째 자리가 됩니다. 얘는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돼요.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얘는 1 자리가 돼요. 그래서 1.1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빠르게 계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즘 뭐 사실 컴퓨터가 다 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 별로 많이 쓰여지진 않겠죠. 요즘 뭐 그래 계산하나요? 다 알아서 뭔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활용도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죠. 사실. 왜냐면 누가 이거 계산하는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 내지도 않아요. 요즘. 뭐 왜 냅니까 이거. 컴퓨터 알아서 해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한다. 그럼 봐봐. 이 오른쪽에서 이런 좀 어려워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9-3번이에요. 자, 9-3번을 봤을 때 이거 왜 어렵게 느끼냐라고 한다면 우리 왜 문제가 바뀌었냐? 여기가 2예요. 2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9-3번을 지금 풀어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맞죠? 이 그대로 풀면 안 되잖아. 드릴테이프 3번 넣었어. 오 마이 갓,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가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몇 번 문제가요? 9-3번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풀어줄 텐데. 자, 좀만 힘을 내세요. 이거 빼고 조금 쉬면 되겠죠? 이거 아마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력을 쓸 때가 됐어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과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조리제법을 쓸 때, 성윤아, 뭐 집어넣어서 이제 조리제법 하겠냐? 뭐 집어넣어서 조리제법 하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구할 때 바로 a, b, c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 쓰냐면 조리제법이 다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거.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1인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 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던 조리제법을 그냥 3번을 써가지고 A', B', C', D'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화를 줘서 얘에서 식을 변형시켜서 뭐를 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은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얘로 넘어가기 힘들잖아. 곧바로 얘로 넘어가면 힘드니까 조리제법 3번 쓰게 되면 얘처럼 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얘에서 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뀔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는 거죠. 한 번에 다 가면, 전 천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입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한 번에 가면,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썼을 때 어떤 거를 구한 거고, 얘를 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는 건데, 봐봐. 이게 일로 갈 때, 이게 2배가 곱해졌잖아요, 여기서. 근데 2가 몇 번 곱해진 거냐면 2가 3번 곱해진 거야, 다시. 왜냐면 2를 곱한 게 몇 번 된 거야? 2를 3번 곱한 거니까 2의 3승이 곱해졌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의 3승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역수. 똑같이 만들 때.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에서 많이 가면 이쪽에서 역수를 곱해줘서 1로 만들어주면 돼요. 뭔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원리는 아니죠. 1을 곱해야지 변동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손을 드세요. 1 빼고 다른 거 곱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건 우리 값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식을 바꿀 뿐이에요.
식을 바꿀 때는 항상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값을 바꾸면 안 되니까 1을 곱하거나 0을 더해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쓰면 여기를 먼저 A', B', C', D'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도 바꿔줍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근본이에요. 1인 걸로 다 썼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1인 걸로 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봐. 2의 3승 배했으니까 여기 8분의 1로 나눠줘야 되거든? 하지만 여기는 2의 제곱 배했으니까 4분의 1로 나눠주면 돼. 여기는 2배 됐으니까 이걸 얼마나 나눠주면 돼? 2분의 1 배해주면 되고 얘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다 뜨이는 거죠. 4, 마4, 마1,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려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게 D가 되겠고, D' 되겠고, 또 마이너스 2분의 또 갑니다.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8 곱하면 4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 갑니다. 마지막 4 내려오겠고 마이너스 2분의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A, B, C로 갈 때는 얘는 8로 나눠줘야 되니까 A는 2분의 1 되고 얘는 4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C는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C는 3이 되겠고 D'D랑 똑같으니까 D는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바꿔줘서 여기서 구했던 것들을 8로 나눠주고 4로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못 가니까 개수들을 갈 때. 그래서 이렇게 조리제법 쓸 때 여기 앞에가 뭐 이렇게 A 프라임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 나는구나. 그래서 AD-BC인가요? AD-BC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AD 곱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5가 돼서 답은 뭐 8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게 조리제법 쓸 때 이게 1이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게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시고 배우면 좋겠다. 잠깐 쉽시다 이제. 자, 인수분해는 크게 두 부분. 앞에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 부분, 뒷부분에 인수분해 이제 활용이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이제 인수분해 활용해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그렇다고 뭐 모를 수는 없으니까 배우긴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차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중3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이법을 쓰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했죠. 다항식을 두 다항식 이상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런 게 이제 인수분해고 이 반대는 뭐죠? 전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우겠지만 이 전개를 빠르게 하려고 만든 게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 있었던 그 그지 같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몸에 이제 체화를 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게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곱셈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있나요? 전개하면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전 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죠. 야, 시간이 없어. 언제 전개하고 있냐? 야, 너네 시험 시간 50분밖에 안 줘, 수학 시간.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 전개하다 보면 시간 다 가가지고 문제 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외우라고 좀 시키고,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로 갈 때는 외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야, 전개는 뭐 하면 되지. 이제 반대로 가는 거는,
외워야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는 방법 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정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론은 어차피 공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인수분해 공식도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웠던 것들이 91페이지에 보면 이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3 1학기 때 요 인수분해 공식들을 배웠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를 중3 때 배웠는데 91페이지에 있죠? 인수분해 공식 1이라고 해서 이건 앞으로도 미친 듯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특히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사실 이제 3번 공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리화 시킬 때도 중요하고 기타 등등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복소수에도 많이 쓰이고 해서 요거 유리화 시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3 때 배우죠?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얘를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분모 유리화 시킬 때 요거의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하게 되면 뭐를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루트 제곱근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 제곱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곱해주죠. 이게 플러스면 여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당연히 이러면 이제 값이 바뀌니까 위에도 뭐를 곱해준다?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해주죠. 1 곱하게 되니까. 그래서 탈출을 시키죠. 이렇게. 제곱하니까 루트 3을 제곱해서 3이 되겠고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분모는 왜 유리화를 시키냐? 덧셈 할 때 통분해야 되잖아. 무리식이 있으면 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 분모를 유리화 시켜야지 통분해서 계산할 때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산 때문에도 우리가 분모에 유리화 시켜요. 나중에 이건 이제 복소수로 가면 이제 허수를 또 실수로 바꿔줘야 또 씁니다. 이 공식은 겁나게 많이 쓰죠. 합차 공식은 여러분들이 워낙 활용성이 많기 때문에 얘를 까먹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얘는 너무 많이 써서 까먹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웬만큼 공부를 안 하면 얘를 까먹기 어렵겠죠.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4번 공식 엄청나게 쓰죠. 4번이 예전에 얘도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풀이법을 거의 많이 쓰지 근해 공식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 근과 계산을 봐요. 거의 근해 공식은 잘 안 써요. 마지막에 씁니다. 하여튼간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페이지는 중학교 복습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수분해 공식 2가 나오죠. 이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앞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인데 실제 어떤 공식이 많이 쓰여지냐 본다고 보시면 8번이 제일 많이 써요. 실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때 솔직히 말해서 6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연습을 시키겠지만 문제 풀이할 때 7번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보기 드물 것이다. 8번 압도적으로 미친 듯이 쓴다. 거의 8번 위주다. 얘도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 그래서 하여튼 얘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8번 공식 무조건 많이 쓴다. 9번 가끔 쓸 수도 있다. 10번 거의 천연기념물이다.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8번, 9번 이 정도쯤만 나오고 특히 8번만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 이 뒷부분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연습을 시키긴 하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은 이렇게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에서 한번 나와서 이게 맞냐. 이 정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지만 약간 거의 나오지 않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 공식을 사실 곱셈 공식 거꾸로 한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외웠으면 외워진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A, B로 나오진 않겠죠.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긴 하니까 조금 귀찮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인 항이 6개짜리 있는 거 있잖아. 6번. 요게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 뭐 이렇게 출제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는 튀었다. 사람이 아니겠죠. 공부를 조금 했다면 맞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예제에서 어떻게 됐냐? 93페이지 예제 보면은 이그샘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y제곱, 4g의 제곱, 그 다음에 2xy, 그 다음에 4yg, 그 다음에 4g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이제 뭐로 인수분해 되겠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알겠지만 A가 X고 B가 Y고 C가 뭐가 되는 거죠? Z가 되는 거죠. 부호는 사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부호는 사실 여긴 제곱되기 때문에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호는 여기 보셔야 돼요. 부호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 풀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내가 약간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건 뻔하지 않냐? 야,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2Z의 제곱이 될 거예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광고와 홍보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스팸이. 안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하나 딱 바꾸는 거죠. 띠디디딘. 자,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를 딱 바꾸면 과연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을 것인가? 자,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을 것인가? 자, 내가 여기만 마마로 바꿨어요. 자,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준영아, 여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넣었으면 누구 부호가 마이너스일 것 같냐? 이 셋 중에 누군가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짓인가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 재미가 있는 거죠. 누구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쓰여진 문자가 있습니다. 얘가 범위입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건 누구죠? Z죠? G죠? 그럼 G만 이렇게 됐을 때 G만 바꾸시면 돼요. 부호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두 개씩 곱할 때 얘만 마이너스 얘네 두 개 곱한 건 부호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그 문자가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전개해보거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X랑 Y랑 두 개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근데 거의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X, Y, 마이너스라고 하겠지만 거의 한쪽만 바꿉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 거의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어가지고 놀 수 있죠. 하지만 뭐 이 정도 알아면 됐어요. 뭐 안 나올 겁니다. 사실 시험 문제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세제곱 공식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지방령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A 대제곱, 3A 제곱 B, 3A B의 제곱, B 세제곱은 뭐로 될 것이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될 것이다. 야, 이것도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3차식으로. 자, 예제 2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이렇게 인수분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더 인수분해를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3차식 이상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더 많이 하니까 실제적으로 요 공식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있긴 하지만 뭐 얘는 그거예요. A가 X인 거고요. B가 뭐냐? B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X인 거고 B가 뭐로 된 거야? 3인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보면 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된다.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많이 출제되진 않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음수인 것도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되는 경우. 그것도 뭐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64
A의 세제곱. 일단 뭐 연습을 해보세요. 뭐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가끔 객관식에서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심심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연습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다 A가 된 거고 B 대신에 뭐가 된 거죠?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의 세제곱에다가 3에다가 4의 하면 16이니까 48이 나오면서 B가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4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끼워 맞춰서 하는 건데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다. 자, 실제 우리는 얘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냐면 8번이에요. 8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8번은 이제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8번을 공부하다 왔는데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 공부 안 했네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8번 공식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8번은 A 세제곱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얘가 뭐 압도적이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예제로 더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8Y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제가 될 때 몇 개 쓰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얘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A가 X인 거고 B는 2Y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쓰고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곧바로 이렇게 쓰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습하시면 또 쓸 수 있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보자마자 B 자리에다가 2Y만 집어넣는 거죠. B 자리에다가 2Y만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27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죠. A 세제곱 마이너스 27 얘도 A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도 A 빼기 3의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9가 공식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겠죠? A 대신에 A 더 넣고 B 대신에 3 집어넣어가지고 B 대신에 3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요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8번은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돼요.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산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같은 이제 마지막 6번 9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저 긴 거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와요. 인수분해 하는 데서. 그래서 9번 너무 길지 않냐? 9번을 이제 항상 외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갖지만 지방령처럼 가끔 죽을 때쯤 나온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도 그렇고 가끔 나오니까 얘는 진짜로 10번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시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안 나오는 편인데 얘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을 게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공식도 길잖아요. 암기나요 이거? 겁나 길죠? 영어 단어 암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긴 영어 단어는 없겠죠? 영어 뭐 있을 수도 있나? 한번 사전에 잘 찾아보세요. 이 정도로 긴 영어 단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어떻게 바뀌죠? 2분의 1로 이제 묶어가지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묶인다는 것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뭐 또 많이 바꿨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진짜 공식이 뻔해요. 예제에 보면은 93페이지 예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속이 쉽지 않은 게 A는 A고 B는 B고 C가 1인 거예요. 이게 C가 1인 겁니다. C가 1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b제곱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옵니다. c가 1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탕수가 맨 뒤로 가요. 일단 뭐 그냥 귀찮아서 그냥 썼어요. 일단 뭐 이런 정도의 공식들이 있다. 그래서 공식들을 한 번씩은 연습해 보시고 외워 놓으시고 자주 봐서 친해져라. 친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졸리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가 제일 졸린 거야. 그럼 이제 안녕. 너무 늦게 오시네요. 항상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했던 부분들에서 앞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식들이 쭉 나오는데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내가 풀어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냥 노가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냐? 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놓으면 봐봐. 예제도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거의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바로 뭐로 넘어가죠?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로 넘어가죠. 보시면 곧바로 보세요. 그 대표 예제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 예제 딱 하고 곧바로 넘어가자마자 대표 예제 하나 나온 다음에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될 비중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 여기가 사실 인수분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노가다는 부분까지가 이제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하면서 차분히 하시고 뭐 너무 이거 안 되면 뭐 천천히 익혀주면 되죠.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친해지자 정도로 이렇게 시작부터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친해지자. 인수분해 공식이랑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 너무 빡세게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